고 이회수 작가의 아내 전영자 여사가 72세의 일기로 영면했다는 소식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단의 격정적인 서사가 완전히 막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그녀의 삶은 대한민국 독자들이 사랑했던 한 예술가의 기행과 창작의 뒤안길에서 묵묵히 버텨낸 인고의 기록이었다. 이회수 문학의 그림자이자 동시에 가장 가까운 뮤즈로 불렸지만 대중이 실제로 목격한 것은 그 영광보다는 그림자 속에서의 고독과 헌신이었다. 5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녀의 이름은 언제나 남편의 명성 아래에 가려져 있었으나 그 존재감은 산의 뿌리처럼 깊고 묵직했다. 그녀의 희생은 한국 사회가 예술가와 그 배우자에게 요구했던 숭고함과 침묵의 경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그녀의 삶이 남긴 가장 큰 역설은 평생을 남편의 창작이라는 거대한 우주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산은 남편의 문학처럼 화려하거나 장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너무나 짧고 건조하며 그래서 더욱 충격적인 단 한 줄의 메모였다. 그것은 장문의 편지나 회고록이 아니었다. 이 간결한 문장은 마치 절벽 끝에서 던져진 돌멩이처럼 지금 온라인과 문단 전체를 뒤흔들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죽음에 숨겨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끔찍하도록 슬픈 진실을 캐내려는 집단적인 시도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은 이 짧은 문장 속에서 그녀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고독과 고통의 무게를 짐작하려 한다. 결혼 졸업과 병실 회귀,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숙명으로 돌아가다 전영자 여사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극적인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남편과의 단절과 재결합이라는 극단적인 감정적 롤러코스터였다. 이 두 사건은 그녀의 삶이 단순한 아내의 역할이 아니라 운명에 맞선 한 개인의 치열한 투쟁이었음을 증명한다. 바로 결혼 졸업이라는 이름의 사실상의 법적, 정서적 분리였다. 2019년 부부는 세간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결혼 졸업은 단순한 이혼이 아닌 배우자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중년 여성이 자신의 남은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상징적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수십 년간 겪어온 부부 관계의 고통과 갈등, 그리고 창작자의 아내로서 겪어야 했던 경제적, 정신적 희생을 공표하는 행위나 다름없었고 대중은 그들의 복잡다단한 관계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그녀의 결혼 졸업 선언은 이회수의 아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한 개인으로서의 자아를 되찾으려는 처절한 시도로 읽혔다. 그녀는 이제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전영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듯 보였다. 2020년 이회수 작가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하지만 그 해방의 시간은 너무나 짧고 비극적이었다. 이 소식은 그녀에게 개인의 자유와 평생의 책임 사이에서 가장 잔인한 선택을 강요했다. 전영자 여사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숙명에 이끌리듯 병실로 돌아왔다. 졸업장은 무의미해졌고 그것은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다시 간병인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의 자리로 복귀했다. 이 결정은 그녀가 개인적 행복보다 더 거대한 책임이라는 가치에 굴복했음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이 병실 회귀의 순간은 대중에게 깊은 연민과 함께 한국적인 의리와 책임이라는 가치의 씁쓸한 무게를 던져주었다. 그녀의 헌신은 단순한 애정이나 재결합을 넘어선 운명 공동체로서의 숙명적인 계약 이행처럼 보였다. 그녀의 마지막 몇 년은 남편의 생명을 지탱하는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희생의 기록이었고 그녀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 그녀의 장례는 남편을 따라갔던 그 기나긴 희생의 여정에 찍힌 마지막 마침표였으며 그녀가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단 한 줄의 아무 누구의 이름도 쓰지 마라. 5 글자 속에 갇힌 50년의 절규 그리고 이 모든 고통과
희생의 과정을 압축하고도 남는 너무나 강렬한 한 문장이 그녀의 죽음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점에서 보도된 그녀가 남긴 것으로 알려진 짧은 메모의 내용. 누구의 이름도 쓰지 마라. 이 메모는 물리적으로 너무나 작고 간결하지만 그 무게는 거대한 바위와 같다. 그녀가 이 마지막 메시지를 작성한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50년의 침묵과 인내를 응축한 문화적 유언이 되었다. 이 5글자의 문장은 유언치고는 너무나 짧고 어떤 대상이나 맥락을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더욱 격렬한 해석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닌 50년의 굴곡진 삶을 통달한 자의 준엄한 명령처럼, 혹은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었던 어떤 비밀처럼 들린다. 이 짧은 메모는 그녀의 삶 전체를 대변하는 화두가 되어버렸다. 이 메모를 둘러싼 3가지 해석, 즉 끔찍한 진실의 실체가 지금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각 해석은 그녀의 삶의 다른 면모를 비추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짓눌렀던 모든 고통과 상처의 근원을 향해 마지막으로 해방을 선언한 것일 수 있다. 가장 온건하지만 가장 슬픈 해석은 용서이다. 그녀의 용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용서의 성격을 띈다. 이회수라는 이름의 무게. 이 해석은 남편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야 했던 자신의 운명에 대한 체념적 용서와 이어진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남편의 명성에 또 다른 스캔들이나 논란의 꼬리표로 엮여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 있다. 이제 그 이름의 무게에서 벗어나 그 이름이 자신의 죽음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 주변 인물들의 이름 복잡 다단했던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그 반대로 자신이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르는 모든 이들에 대한 최종적인 화해의 제스처. 누구도 이 비극에 엮이지 않기를 바란다는 결연한 의지이다. 모든 것을 잊고 평안히 가겠다. 이제 다 끝났다. 이는 복수 대신 평화를 선택한 자의 마지막 몸부림으로 읽힌다. 반면 이 문장은 가장 날카로운 단절의 칼날로 읽힐 수 있다. 에서 제기된 것처럼 그녀는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삶이 타인의 서사에 의해 재단되거나 소비되는 것을 극도로 거부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평생 타인의 그림자로 살았던 그녀가 죽음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관통하는 절대적인 주권을 선언한 것이다. 자아 보호와 주권 회복. 자신의 죽음이 이회수 작가의 아내의 죽음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그 어떤 관계의 사슬에도 엮이는 것을 거부하는 강력한 명령. 이는 곧 전영자라는 이름 석자를 세상의 잣대와 호기심으로부터 지켜내려는 최종적인 방어막이다. 유산경리. 나의 죽음과 내 삶의 비극은 그 누구의 명예나 이야기에도 이용될 수 없다는 마지막 경고. 이 짧은 메모는 마치 그녀가 자신의 영혼과 역사를 모든 공적인 영역, 특히 문학적 비평이나 가십의 영역에서 격리시키려는 듯한 냉혹한 결단으로 느껴진다. 그녀의 마지막 행위는 평생을 타인의 이야기 속에 존재했던 자신을 향한 최종적인 탈출이자 삶의 모든 기록을 봉인하려는 시도였을지 모른다. 에서 제기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문학적인 해석은 자아 소거를 통한 헌신이다. 평생을 남편의 예술을 위해 헌신했던 그녀가 죽음마저도 그 헌신의 연장선상에 두었다는 것이다. 이 해석은 그녀의 삶 전체를 예술적 희생양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완전한 지움과 순수성 확보. 그녀는 자신이라는 존재, 그리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이 남편의 예술적 업적에 혹여라도 부정적인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 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사람들이 남편의 작품 대신 그녀의 비극적인 삶만을 조명하고 그것을 예술가의 칩으로 연결지을까 두려워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메모는 곧 남편의 예술을 위한 정화 작업이다. 최후의 조력자로서의 소멸 따라서 누구의 이름도 쓰지 말하는 궁극적으로 전형자 자신의 이름까지도 지워버림으로써 고 이회수 작가의 예술적 유산만이 순수하게 남을 수 있도록 하려는 최후의 헌신이었다는 분석이다.
그녀의 인생은 오로지 남편의 창작 활동을 위한 그림자로 존재했으며 죽음마저도 그 그림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는 고독하고 처절한 의지의 발현이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소멸시켜 남편의 작품을 완성했다. 끝나지 않는 물음표와 남겨진 숙제. 침묵이 웅변하는 진실의 무게. 온라인에서는 이미 그녀의 삶과 마지막 메시지를 둘러싼 수많은 소문과 억측. 하지만 모든 추측과 분석 속에서도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하나의 진실은 명확하다. 그리고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전영자 여사는 평생토록 타인의 이름과 공적인 서사 속에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그 모든 이름과 무게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고독한 침묵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다는 줄 메모는 50년의 세월을 겪어낸 한 여성의 마지막 절규이자 세상이 그녀에게 던졌던 모든 질문에 대한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잔혹한 대답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녀는 누구의 이름도 쓰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역설적으로 이 이름 없는 명령 때문에 전영자라는 이름은 지금껏 그 어떤 때보다 선명하고 강렬하게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있다. 그녀의 죽음은 우리가 한 예술가의 삶 뒤에 가려져 있던 희생과 그림자의 무게를 얼마나 무심히 지나쳐 왔는지, 한 개인의 서사가 공적인 이름 아래 얼마나 쉽게 압도될 수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영원한 물음표로 남아있다. 이제 우리는 그 침묵의 무게, 그리고 그 메모가 담고 있는 비극적인 진실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되었다.